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12월 25일 오전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고고TV를 사랑하시는 애청자와 애시청자와 또 후원하시는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남선호 대표님 올해도 수고하셨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후원자들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고TV가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사업을 접고 은퇴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매달 수십만 원씩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몇 군데다가 특히 어린 아이들, 부루가정, 편모가정 이런 데다가 몇 군데 빠져나가도록 자동 이체를 해놨습니다. 도네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특정인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빠져나가도록 10년 전부터 도네이션을 해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또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가 인생이 불안하고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남을 돌아보라고 종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가정에 모두 화목과 자비와 은총이 깃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분들도 힘내시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아기와 같은 정치인과 아기와 같은 돈 많은 재벌과 졸부들이 설치는 나라일지라도 결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안철수 편이고 대권주자 편인데요. 신동아가 오늘 내년 1월 달인가 보죠. 포스트 윤석열 향한 차기 대선 경쟁이 막울랐다 하면서 여야 중에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또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를 뽑습니다. 이러니까 보수가 망가진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시대를 못 따라가고 공학적으로 상대 진영을만 보고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고 대통령을 만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고 윤석열 같은 놈이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안철수는 왜 빼나 하는 문제로 강점 단점을 갖다가 신동아에서 분석을 했는데 6명 전부 다 약점뿐이 없는 놈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앞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약점뿐이 없는 놈들입니다. 이 6명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놈들입니다. 안철수만이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가 삽니다. 근래 와서 고고TV가 계속 안철수 편을 찍어대는데요. 매일매일 한두 개씩 찍어대는데요. 방법이 그것뿐이 없다는 고고TV는 양심과 상식과 정치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고TV는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누이 밝혔습니다. 신동아 대권주자 분석기사 들어가기 전에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죠. 이런 잡것들이 지 이익과 지 출세를 위한 잡것들이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빙자해서 또 정치 노릇하는 거를 몇 놈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가 예수께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국민 곁에 함께 하셨으면 하고 또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탄절 메시지라 그럽니다. 새로운 나라 향한 소망의 빛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놈이야말로 미친놈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분리의 나라입니다.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치기 우파, 앵부리 우파 유튜버 또 윤석열 같은 놈이 정광훈을 끌어들였다가 지목을 지가 딴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놈은 윤석열의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망칠 독사 같은 놈입니다. 아니 예수가 온 나라고 전국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중소시대, 교황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놈이 보면은 역사적인 인식이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너무나 천박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도 끌어들이고 부처도 끌어들이고 이러고 있죠. 탄핵 정국과 개헌과 대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탄핵 정국, 개헌, 대선이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걸 성탄절 메시지가 내는 이놈은 절대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될 놈입니다. 또 홍준표는 매일매일 발정을 하죠. 발정이 좋은 뜻이 있는 것이야. 할매 할배들아. 홍준표가 내란죄는 이재명, 탄핵으로 국정마비 입법 내란을 하고 있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다. 아니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면은 네 주위에 있는 불쌍하고 약한 자들한테 찾아가서 봉사하고 돈이나 좀 줘 이것들아. 이재명, 홍준표 너희들.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한 달에 1년에 한 500만 원 빠져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저도 1년에 500만 원이 아쉬운 나이입니다. 양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준표너도.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놈들입니다. 신동아 대선 투자들 분석기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조선일보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묻는다 해가지고 보수의 갈 길을 묻는다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과거의 인물들을 계속 가지고 나와서 시리즈로 실어요. 조선일보 때문에 보수는 망했고 앞으로 더 망합니다. 이회창 기사를 실는데 전면을 아니 이회창이 어떤 시대 이회창입니까? 이회창이 지금 90세 다 됐을걸요? 이회창이 윤석열은 진솔한 사과 없이 사퇴를 피하는 건 동업자인 당을 버리는 것이다. 아니 윤석열의 진솔한 사과와 당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니 상관이 있죠. 이거 국민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회창은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회창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중간중간 읽어봤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이 보수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내에서 많은 주자들이 나와서 대선 경선 흥행 발언을 일으키면은 충분히 그 모든 템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다른 거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이게 띄우는 것은 안철수를 빼고 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경선을 백날 해봐야 안철수 빼고 나면은 그들은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에 찬성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것으로 이재명한테 집니다. 안철수 외에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계엄 정국이고 탄핵 정국이에요. 선거 당일날까지 갑니다. 대선 당일날까지. 그 입장을 빼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를 쓰대는 언론들이 썩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언론이 썩고 여론이 편향되면은 문재인 같은 놈이 태어나고 윤석열 같은 놈이 태어나고 이재명 같은 놈이나 홍준표 같은 놈이 껄떡대면서 대통령을 노리는 현 시절입니다. 기가 찹니다. 벌써 8분 했습니까? 지금 포스터 윤석열 향한 차기 대권 경쟁이 막이 올랐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를 올리고 분석 기사를 쓰는데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안철수가 빠지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신동아 기사나 신동아나 올간중앙은 요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동아나 올간조선을 읽어보면은 이것들이 엄청나게 그 월간지라는 게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엄청나게 정치 기사를 다루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사를 내고 있고 또 시차가 뒤떨어지고 또 대부분 보면 월간조선이나 신동아가 중장년 기자들이 쓰대는데 화석화된 정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망했고 이재명 같은 놈, 윤석열 같은 놈이 연병질을 하면서 싸우다가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여기서 안철수 빼면 이야기 안 되는데 신동아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비판을 하겠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고고TV가 일부러
되지도 않을 안철수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분이 없다는 결론이 고고티브는 몇 개월 전부터 왔기 때문에 띄우는 겁니다. 어거지로 띄우고 있어요. 당내 경선을 통과할지 안 할지가 그게 최대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 기사, 신동아 기사가 한 12월 10일이나 12월 15일에 원고 마감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1월달 기사로 2025년 1월달 기사로 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후진성이죠. 시차 후진성이죠. 12월 6일 갤럽 여론조사를 갖다가 발표합니다. 비교해서 기사를 씁니다. 12월 6일 뽑으면은 이재명이 29%, 한동훈이가 11%, 조국이 4%, 오세훈, 홍준표 이런 애들이 3% 얻었다. 갤럽.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5%, 홍준표 5%, 이재명 38%, 또 그렇게 됐죠. 오세훈 2%. 그런데 이거를 과거는 어떻게 했나? 2016년 12월 탄핵 과정은 어떻게 됐나?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계엄이 끼었기 때문에 다르고 국힘이 그 당시보다 더 망가지고 더 좀비화가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2년 동안 외쳤습니다. 국힘은 좀비 정당이요. 깨버려야지 창조적 파괴가 들어야지 산다. 그런데 윤석열은 하야해야 되고 국힘은 깨야 된다 그랬는데 계엄을 일으켰으니 지금 와가지고는 개혁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가 개혁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제일 나라니까. 그게 안철수라는 겁니다. 벌써 11분 했으니 장단점만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고 눈이 처음부터 1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한동훈의 강점, 금수저의 전형이다. 조선 제1금 등 화려한 경력이 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눈에 콩껍질이 씌워졌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단점은 정치력 소통 부족이다. 윤석열의 아바타 이미지가 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금수저의 전형, 저는 이걸 오렌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선 제1금이 아니라 조선 제1의 부르진 금입니다. 조선 제1의 썩은 금이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런 걸 신동아에서 띄우는 거 보면 보수가 얼마나 망하겠다는 건지 또 증명이 되죠. 한동훈은 강점은 없고 약점만 있는 놈입니다. 강점을 말하기를 화려한 경력인데 윤석열 사당의 핵심 인물로 법무부 장관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왕장관의 지위에 올랐고 윤석열이 후계자가 됐고 서울 강남 출신이며 서울 법대 출신이며 검사 출신이다. 요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차기 대선. 얘 나오면 안 돼요. 서울 강남 서울 법대 검사 출신. 이거를 앞으로 국민이 칠 겁니다. 조선 제1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일 썩은 검이었고 간신의 검이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보수 지지층의 지지자. 보수 지지층 없어요. 국민의 요구는 한동훈한테 쏘갔다는 것을 특히 보수층에서는 눈꺼풀에 콩꺼풀이 벗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기회주의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고 자기가 살려고만 했다. 그게 지금 한동훈한테 프레임이 씌워진 겁니다. 그거 못 살아납니다. 또 세 번째 장점은 윤석열과의 차별하다. 무슨 차별화를 했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뭐 했어? 계엄 해지를 갖다가 지가 18명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그 위에 나는 탄핵할래요? 찬성할래요? 탄핵할래요? 찬성할래요? 탄핵할래요? 반대할래요? 탄핵할래요? 반대할래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계엄을 불러일으켰고 한동훈에 의해서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었어요. 국힘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이런 애가 어떻게 그 대통령 꿈을 꾸고 신동아에서 첫바다로 띄우는지. 단점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얘는 정치력이 없어요. 얘도 그러네. 신동아에서 첫 번째 단점 1. 정치력 부족 2.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 소통 부족.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윤석열과 똑같죠. 윤석열은 곧 한동훈의 거울이요. 한동훈은 곧 윤석열의 거울이고
둘 다 문제점은 소통이 없다는 거고, 검사로서의, 자존심뿐이 없다는 거죠. 벌써 15분입니다. 오세훈 들어갑니다. 오세훈 같은 경우는 행정가로 이미지는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은 능력주의자예요. 서민을 생각했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얘가 지금 능력주의로, 성장주의로 서울시를 갖다 꾸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오세훈이가, 자구우면하는 과정에서 탄핵과 개헌 과정,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자구우면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오세훈을 그래도 댄디한 이미지로 볼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은 얘가 나오면 무조건 땡큐예요. 강점이 풍부한 행정 경험, 메가 프로젝트 성과다. 이거는 강점이 될 수가 없어요. 단점은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이고 결정적 순간의 오판이다. 단점이 많은 애들이에요. 자, 강점을 보면은 풍부한 행정 경험이다.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다. 그리고 서울시장 4번 해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메가 프로젝트 성과다. 이 메가 프로젝트 성과라는 것은 우리 선진국이 들어와가지고 빈부격차가 초양극화가 일어날 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정을 갖다가 더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가 아니라 그들의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일부만 하고 있죠. 그거는 과거 좌파 민주정권에서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뭐 가지고 얘가 지금 동행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응?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확장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한강 르네상스가 왜 필요 있죠?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은 대한민국 서울시정에 발전을 갖고 왔고 국민의 환호를 받았지만 한강 르네상스 사업 이거 왜 필요가 있죠? 한강에 배 떼어가지고 뭐 어쩌자고? 저기 인천 하구까지 쓸데없는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신동아가 보수지에서 칭찬을 하는 것은 보수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 르네상스의 그건가는 철도 르네상스다. 이 돈이 어딨냐고요? 철도를 갖다가 지하로 하고 돈이 어딨냐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갖고 나오는 게 이준석과 같이 65세 이상 전철을 갖다가 무상을 갖다 없애버리게 되었다가 두드리기 맞죠. 철도 지하 사업의 청사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도 그렇고 일본 도쿄도 아직 철도 지하를 못해요. 일본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우리 국력의 3배입니다. 아직도. 그런 나라도 못하고 점점 빈곤층, 노약자층만 그냥 양산하는 게 일본의 복지 정책이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복지가 훨씬 못합니다. 이런 거 해서 뭐가 한다고? 이런 거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못 얻습니다. 이명박 벤치마킹을 하는데 오세훈은 이명박의 발것도 못 따라갑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온화한 이미지다. 온화한 이미지는 출중한 외모고 부드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는 노선을 택해왔는데 이게 문제예요. 온화한 이미지가 기회주의로 바뀌었죠. 이번에 탄핵 과정에 여실히 드러났죠. 정치적인 판단력이 미숙하더라. 그냥 윤석열이 기대가지고 보수에 기대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더라. 또 약자와의 동행 이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 약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고고TV가 어떻게 화려하게 이 친구들을 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내 주제 기반도 없는 거 마찬가지고 단점이 첫째 당내 기반이 없다. 둘째 무상급식 논란 당시와 같은 결정적 순간에 정치적 오판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솔직히 그 홍준표 말할 필요 안철수보다 정치적인 판단력이 떨어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은 고고TV 나이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얘는 그 무상급식 정치적 오판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이번에 4.7 보선이 될 적에 명태균의 조작, 여론 조작에 의해서 이준석과 김종인과 합쳐가지고 된 거지 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으로 앞으로 터질 겁니다. 얘가 대선의 주자로 여권에서 나가면 이재명한테 완패해요. 그 다음 홍준표. 이 홍준표는 너무너무 말을 했는데 고고TV가 지금 현재 보면 홍준표가 신동아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말하죠.
강점이 거침없는 직진성이고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이다. 이게 약점이에요. 거침없는 직진성과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이 약점이라고요. 이거. 단점은 취약한 당내 조직 기반이고 친윤석열 행보다. 이것도 약점이고. 직진성이라는 게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직진성이 안 통해요. 얘가 못 통하나요? 저 누가 시진핑이나 트럼프 같이 그 반열에 못 올라갑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포용력이 있고 화합성이 있고 온화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관조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었어요. 그죠? 고고TV도 그 반열에 들어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 중입니다. 지금 날방송 생방송 와서 간혹가다 쌍말을 하지만은 직진성 때문에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직진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고 고찰이 없고 역사 철학성이 없다는 거예요. 개가지수 기차는 간다는 철학에 따라 매 사안마다 꾀도 남마의 결정을 내린다. 미쳤다. 개가지수도 기차는 간다는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꾀도 남마가 됩니까? 얘가 말 한마디 하고 나면은 온 국민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만해라. 발언에 그침이 없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이게 강점이래요. 이건 최고의 약점이죠.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리더가 감정을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말합니까? 그런 놈이 윤석열이란 놈이고 한동훈이란 놈이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보수가 망했고 대한민국에 망한 겁니다. 홍카콜라 화끈한 것을 좋아해서 영남 상남자의 정세부. 크리스마스 날인데 욕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고고TV에도 대구 상남자입니다. 상남자는 이렇게 하지 않죠. 남한테 욕하고 개가 짖고 똥차 이런 말 하지 않죠. 대구 상남자들은 묵직합니다. 그게 김영삼입니다. 예? 박정희였고. 또 두 번째 장점은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 모두 충분히. 이런 정치 경험은 필요가 없어요. 얘가 정치할 때마다 패배를 했고 얘가 행정을 할 때마다 문제가 다반사였고 약자를 갖다가 괴롭혔어요. 이 친구도. 모래검사 이미지 이런 건 없어야 되고 또 단점은 당내 조직이 없다. 오세훈과 마찬가지다. 친홍계도 없다.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유해 같은 애, 배현진 같은 애가 나중에 욕하죠. 두 번째 단점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계속 친윤석열 행보를 보였는데 한동훈이가 온 다음에 한동훈 특별하게 해서 한동훈 비판에 적극적이었고 한동훈 견제만 했다. 한동훈 견제하니까 얘가 자기가 대선 주자가 될 줄 아는데 꿈깨라 그러시죠. 또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석열과 한 대표를 싸잡아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됐다. 그렇지 않아요. 얘는 계엄이나 탄핵이나 다 반대한 친구예요. 이런 후지고 뒤떨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상 사리 분멸이 없어진 촉도 없어진 홍준표가 어떻게 대선 주자로 나가서 이재명을 이기고 민주당을 이길 겁니까? 이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게 안철수예요. 안철수. 신동아가 분석한 기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얘네들은 모두 다 대선 주자, 여권의 대선 주자로 나와서는 대한민국을 말아먹는다. 이것을 다 보완할 사람이 안철수뿐이 없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고고TV가 어거지로 안철수를 경선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으나 안철수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다. 또 되지도 않는 안철수를 1%의 희망도 없는 안철수를 일부러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안철수요. 이 세 명의 강점을 보면 그 강점 자체가 전부 다 약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선, 동아, 중앙들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대선이 위험하고 이재명에 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안철수 외에는 전혀 안 되는 구도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 말은 많으나 민주당 놈들은 분석 안 하겠습니다. 다 쓰레기들입니다. 민주당 놈들은. 김동연이만 빼고.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